예, 안녕하십니까. 예, 이번 주는 월요일, 화요일 모두 이 방송을 두 개씩을 더 했어요. 이 10폭을 제외한. 그래서 어제 밤에 스픽스에서 하나 올라갔고, 오늘 오후에 매블쇼에서 올라가고, 또 YTN 뉴스킹 올라가서, 뭐 방송에서 넘쳐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10폭에서 이게 얘기를 하는 게, 뭐 비슷한 얘기니까, 참 좀 어떻게 보면은 난감하기도 해요. 방송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방송을 이렇게 개수를 제한해서 절대 같은 말 하지 않는다 뭐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뭐 저는 어쩔 수가 없어요. 저는 지금 방송을 나가는 게 이제 예정돼 있는 다음 주 목요일 날 예정돼 있는 이 태블릿 조작 진실을 터트리는 그거를 폭발시키기 위해서 제가 이제 이른바 밑자락을 깔아놓는 거거든요. 밑밥을. 그래서 저는 무조건 들어오는 대로 다 하다 보니까 자꾸 내용이 겹치죠. 어쩔 수 없을 것 같습니다. 내용 겹치는 거는. 오늘 각종 방송에서 이미 나간 게, 뭐, 자, 이거 미디어치 기사인데, 지금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내용들이 나가고 있는 거예요. 태극기 세력까지 윤석열 버리면 지지율 0% 가능. 이건 지금 뭐 스픽스뿐 아니라 제가 매블쇼에서 똑같이 얘기한 건데, 뭐, 더 얘기할 것도 없죠. 미디어치 독자들 같은 경우는 다 아는 얘기니까. 근데 이거를 좀 이제 이 민주당 지지층은 좀 새롭게 보더라고. 아이, 0%가 어떻게 가능하냐. 자, 제가 알기로 가장 지지율이 크게 떨어졌던 대통령이 두 명이에요, 두 명. 노무현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인데, 둘 다 5%에서 추락했습니다. 5%로. 근데 어떻게 보면 이게 흥미로운 게, 둘 다 가장 강력한 이 시멘트 지지층 갖고 있다는 사람들이었는데, 5%까지 추락했어요, 둘 다. 근데 따져보면은, 노무현은 사실은 한미 FTA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만약에 노무현이 한미 FTA만 안 했으면요, 5%까지 안 떨어졌습니다. 20%대는 버텼을 거예요. 그리고 이른바 문재인 정권이 끝까지 지키겠다는 그 시멘트 친노층. 거기가 떨어질 이유가 하나 없었는데, 임기 1년 남겨놓고 지지층이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었던 한미 FTA를 밀고 가면서 지지층이 박살나면서 5%까지 떨어져서 지금은 그에 대해서 사실은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재평가를 할 때 가장 우선순위가 그걸로 들고 나오죠. 자, 노무현은 지지층이 박살날 걸 각오하고 한미 FT 같은 애국적 결단 내렸다. 이게 사실 보수층에서 문재인과 노무현을 차별하는 가장 중요한 논리였거든요. 저도 거기에 대해서는 노 대통령에 대한 굉장히 높이 평가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제가 그때 현장을 많이 왔다 갔다 했는데 그 한미 FTA 추진하는 과정에서 정말 웃기는 일들이 많이 벌어졌습니다. 왜냐하면 한미 FTA 추진 기구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한미 FTA를 하려면. 그래서 한미 FTA 추진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부 산하에. 저는 당시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에게 배신당한 민주당. 그러니까 하나가 김경재, 조순영이 운영하는 노무현 대통령한테 배신당한 민주당 노선에서의 제가 농객이었어요. 그래서 노 대통령에 대해서 굉장히 삐딱한 입장으로 제가 취재를 다녔었는데 한미 FTA 추진위원회에 제가 취재 가보니까 평소에 반미 하면서 한미 FTA를 반대했던 사람들이 다 앉아있는 거야. 그게 한미 FTA 추진위원회에. 그게 추진되겠습니까, 그게? 난 과연 저게 추진될까 했는데 또 그 추진해내더라고, 결국에는. 그 실무자들이 다 586, 그 당시 586 운동권들 이제 30대들 아니야, 30대 후반에. 586 운동권들, 반미 운동권들이 다 앉아있었다니까요? 한미 FTA 추진위원회에다가. 그냥 그런 우여곡절 끝에 지지율 5%로 추락되면서 정권 창출에 실패하고 이명박 정권을 넘겨주고. 그게 노무현 대통령의 이제 어떻게 보면은 비극이 돼버린 건데 박근혜 대통령 같은 경우도 시멘트 30%라고 무진장 떠든 놈들이 있습니다. 지금 백모라고 지금 박근혜 만세 부르다가 지금 윤석열 만세 앞잡이 노릇하는 백모라는 자가 있었는데 박 대통령은 탄핵 이전에 이미 2016년 4월 총선을 실패하면서 총선에서 패배하면서 언제든지 이거는 탄핵이 될 수 있는 위기에 처했었어요. 정치적으로. 왜냐?
그 당시 박 대통령이 새누리당에 122석을 갖고 있었는데 민주당이 약간 더 많은, 그 당시 문재인의 민주당이 한 128석인가 그랬었고, 안철수의 박지원하고 안철수의 국민의당이 한 40석 갖고 있었기 때문에 새누리당에서 30석만 이탈하면 탄핵이 되는데, 이미 그 새누리당 안에 김무성과 유승민이 최소한 6, 70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총한방 쏘면 탄핵이 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2016년 4월에 최소원이고 뭐고 나오기 전에 이미 정치적인 구도상 탄핵에 몰려 있었는데, 제가 많이 여기서 이 시폭에서 많이 말씀드렸지만은, 그때 이거 위험하다고 우리가 박 대통령한테 가서 충원하자고 모였던 게 저하고 정광훈 목사예요. 그리고 솔직히 보수에서 그 논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저하고 정광훈 목사 둘밖에 없었어요. 나머지는 뭐 있냐? 그러면 나머지는 지금처럼 지금 윤석열의 지지율 28% 나와도 미친 듯이 윤석열 만세 부르는 이 보수 변절자들이 그때도 똑같이 박근혜 만세 찬양 부르면서 그 최후의 순간까지도 자리 해먹으려고 다 박근혜 만세 부르고 아첨하는 그놈들밖에 없었어요, 주변에. 그래서 그 우라통 터져가지고 정광훈 목사하고 저하고 둘이 계속 만나면서 이거 정권 날라간다, 큰일 났다, 이렇게 둘이서 비상회의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전 목사를 이렇게 막 내가 심하게 비판 안 하냐면은, 저는 그때는 봤단 말이에요. 그때는 야, 그래도 이 목사님이 나라 살리려고 하는구나. 뭐 그 뒤로 어떻게 변했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그 뒤로 같이 일한 적은 없으니까. 그래서 그때 바로 했던 얘기가 바로 백모, 지금 변절한 놈들이 다 박근혜는 30%의 시멘트표가 있으니까 절대 탄핵 안 당하고 끄떡없다, 이런 논리를 피면서 박근혜 만세 찬양하면서 돈 내놔라 자리 내놔라 그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이 최서원 이 국정농단 사태로 시작된 무지막지한 거짓 날조 보도, 국정농단을 제외한 뭐 박 대통령이 비아그라를 먹었다고 뭐 미래를 했다, 그리고 최서원 아들이 무슨 청와대에 있었다, 최서원이 해외 순방 따라갔다, 이거 다 거짓말이거든요. 한 30여 개 이상의 무지막지한 거짓 보도로 인해 가지고 막판에 5%까지 떨어졌었죠,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근데 태블릿 조작이 좀 드러나고 좀 사기 탄핵의 광풍이 좀 거치면서 한 2017년 1월, 2월에는 다시 지지율이 한 20%대로 올라갔어요. 그게 탄핵을 반대했던 국민들 한 25%. 그래서 25% 중에서 한 20%. 박근혜 대통령은 5% 찍었다가 다시 2%까지, 20%까지 지지 올라갔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사기에 당해서 한 5% 정도로 밀려났는데, 분명한 거는 시멘트 지지율은 없다는 겁니다. 노 대통령도 그렇고 박 대통령도 그렇고 다들 양쪽에서 노무현 그 열성적인 노사모가 있는데 어떻게 20%가 무너지냐 그랬고, 박 대통령도 그 박정희부터 지지해온 층인데 어떻게 30%가 무너지냐? 상관없이 무너진다는 겁니다. 무너진다는 거. 근데 어쨌든 양쪽 다 막판에 5%씩은 버티고 있었다. 5%씩은. 자, 그거와 비교했을 때 윤석열이는 지금, 나는 이게 28%도 웃기는 얘기고요. 이거 실제로는 이미 지금 한 10%대 들어갔을 거예요. 그럼 무슨 말이냐면 아직도 여론조사에 범민주당층이 지금 다 합류하지 않고 있어요. 아직도.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여론조사 한다 그러면은 지난 대선 때 윤석열 찍은 애들하고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5대5로 들어와야 될 거 아닙니까? 둘 다 사실상 5대5였으니까. 근데 여전히 지금 윤석열 찍은 사람들이 5 들어오면은 이재명 찍은 사람들이 3 들어와요. 그래서 윤석열에게 아직까지도 유리한 여론조사가 나오는데도 28%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로 10%대 들어왔다는 얘기죠. 그리고 이게 점차 이제 민주당 지지층이 여론조사에 합류하는 흐름이 강할 텐데, 그러면 뭐 이제 10%대 들어왔다가 이제 한 자릿수 가는 거는 뭐 시간 문제죠. 그러면 그 바닥의 끝은 어디냐? 바닥의 끝은 어디냐? 5%를 밀고 갈 수 있냐 없냐? 100% 5% 밀고 갈 수 있죠. 노무현 박 대통령은 늘 얘기하는 그 시멘트가 뭐였냐? 5%였다는 거거든요. 시멘트가. 윤석열이가 시멘트가 있어요? 낮이든 밤이든 나 윤석열 좋아 이런 놈들 있어요? 윤석열에게 집 팔아서 뭐 돈 갖다 주고 월급 봉투 갖다 주고 그런 지지층 있습니까?
지금 태극기 변절자들부터 시작해가지고 윤석열 언제부터 좋아했는데? 윤석열 좋아하기 시작한 지 언제부터야? 태극기 변절자들. 조국 때부터 더 있어, 조국 때부터. 근데 조국 이전에는 윤석열이 박근혜 조작 날짜로 잡았다고 윤석열을 처단하자. 조갑제 같은 경우는 윤석열 사형시키자 그 말까지 했었는데 그랬던 자들이 지금 28% 남아있기 때문에 이 28%는 이제 언제 돌아서냐. 이미 지금 윤석열을 지지하는 28%는 박근혜라는 윤석열보다 훨씬 더 큰 자산을 가진 정치인을 뒤통수 치고 배신하고 변절한 자들이기 때문에 윤석열한테 배신하고 변절하는 건 이거 아무 일도 아니죠. 이거 아무 일도 아니에요. 국힘당도 마찬가지고 지금 태극기 변절자보다는 국힘당이 훨씬 빠르게 움직입니다. 국힘당은 자기들 살려고 박근혜를 탄핵시킨 사람들이에요. 윤석열 탄핵시키는 거 이거 아무 일도 아니지 이거. 그래서 지금 놓고 딱 상황을 보면은 노무현이나 박근혜와 비교하고 봤을 때 윤석열은 지금 바람 앞에 촛불이고 지지율 0%에 도전하고 있는 겁니다. 0%에. 알아서 하야에서 집에 가지 않으면요. 진짜 지지율 0% 찍어요. 이제 분명히. 0% 찍습니다. 이거. 자, 이 국힘당이 너무 빠르게 이 기회주의 세력들이 움직이니까 지금 기자들이 못 따라가. 이게 뭔지를 못 따라가. 그러니까 경향신문도 친윤 뜻대로 가는 여당배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친윤 뜻대로 가는 게 아니야 이거. 지들 살려고 지들이 그냥 탈출하기 위해서 막 가는 거지. 윤석열이고 친윤이고 지금 그런 게 어딨어요. 너나 사는데 서병수가 친윤이야? 서병수 친윤 아니에요. 서병수 지 살려고 가는 거야, 지 살려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도 완전히 잘못 파악하고 있는 건데, 지금 이준석이 오늘 자기 하나 죽이려고 막 이러고 다닌다? 아니요, 지금 그 차원 넘어섰어요. 여당은 지금 이준석이고 윤석열이고 그 차원 넘어섰어요. 우리가 살기 위해서라면은 이준석도 버리고 윤석열도 버린다. 지금 그 자세예요, 그 자세. 그래서 비대위가 통과된 거예요, 그게. 그럼 하태경이는 비대위 왜 동의합니까? 하태경이는 지금 비대위가 아니고는 이대로 굴러갈 수가 없는 상황이야. 자, 어떻게 진행되나 봅시다. 원래 비대위를 반대했던 서명수가 왜 찬성하냔 말입니다. 이도 부산이잖아요. 지금 부산 부울경 쪽에서 난리야. 이거 지금 판 안 바꾸면 우리 총선 때 다몰살 당한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거든요. 자, 서명수가 얘기하는 게 이제 비대위가 출범하면은 이준석은 자동 해임되고 전당대에서 뽑힌 지도부는 임기 2년을. 근데 너무 급하니까 얘네들이 지금 겁을 먹었어. 이 총선이 1년 8개월 남았잖아요. 얘네들은 벌써 거기에 머릿속에 가 있는 쓰다 보니까 너무 겁을 먹어서 지금 막 달리는데 이거 봐요. 비대위가 출범하면 이준석은 자동 해임. 어떻게 자동 해임되지? 아니 우리가 일반 회사도 누구를 해임시키면은 그 절차라는 게 있어야 되는데 니네가 비대위를 출범시켰다 해가지고 이준석이가 왜 자동 해임이래? 해임 안 돼. 이준석이는 지금 6개월간 당원권 정지일 뿐이지 6개월 뒤가 1월 9일이라 그러네 내년에. 이준석이는 1월 9일날 이미 복귀가 확정된 당대표야 당대표. 지금 너희 당의 당대표야 이걸. 그럼 이준석이를 해임시키는 절차를 따로 돌려야 된다고 지금 만약에 한다면은. 자, 그래서 이준석이가 오늘 떠든 얘기가 야 지지율 떨어지니 내놓은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는 판단. 그 최재형이 이준석이한테 이제 한 자리 얻어가지고 지금 혁신위원장 거고 그 자리 지금 연연하는 자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 없다. 하태경 서 의장의 당원 해석은 오류. 당원 해석 중 가장 오류는 이준석이가 자동 해임된다는 게 그게 가장 큰 오류죠. 자 근데 그러면은 최지영이 이준석이한테 한 자리 받은 자 비상 상황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까? 지금 이 상황이?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에요? 이준석이 하고 싶은 얘기는 비상 상황이 아니라 그래서 비대위로 안 가고 권성동이가 자리 내는 먹은 거 아닙니까? 직무대행은 지가 먹어버렸잖아요. 비상 상황이 아니라서 비대위가 아니고.
그러더니 지가 문자를 폭로해가지고 지가 자멸해가지고 지지율 추락해서 이렇게 됐는데 니네 잘못 아니냐. 왜 니네가 잘못했는데 내 목을 치냐. 지금 그 불만인데 누구 잘잘못을 떠나서 집권 3개월 만에 대통령 지지율이 28%, 실제로는 10%대. 이게 비상 상황이 아니야? 무시무시한 비상 상황이에요, 이거. 그리고 그거를 최소한 장제원이나 지금 조경태, 김기현 이런 부울경 사람들은 느끼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윤석열 하나 죽고 끝나는 게 아니라 다 죽는다, 우리 다 죽는다. 박 대통령 탄핵 때보다 얘네들 아마 100배 더 위기감 느낄 거예요. 왜냐면 박 대통령 임기 말이었고 얘네들이 그때 선거를 치르자마자, 그러니까 박 대통령의 탄핵 때도 임기가 4년 보장된 국회의원 때였는데 지금 이제 임기가 1년 10개월밖에 안 남은 상황에서 윤석열이가 집권 3개월 만에 무너지면 깡그리, 진짜 깡그리 다 교체가 될 수가 있어요. 어마어마한 비상 상황이죠. 건국 이래 이 정도의 비상 상황이면은 이건 한 제2공화국 때 내각제가 무너질 때 상황하고 거의 유사한 수준의 지금 비상 상황인 거예요. 특단의 조처를 내리긴 내려야 돼, 당연히. 자, 스케줄을 상임 전국위를 5일 오전 10시 30분에 연다. 전국위는 9일 오전 9시 열겠다. 그럼 전국위에서 이제 여기서 비대위원장을 선출하겠다는 건데 그 비대위원장이 뭘 할지를 또 이게 또 골치 아파요. 그러니까 워낙 비상 상황이어서 하나하나가 다 산 넘어 산이야, 이게 좀 버티기가 쉽지가 않아, 이게. 자, 이준석. 비상이 아니라고 해서 지난 3주 동안 이준석은 지역을 돌면서 당원 만난 것밖에 없는데 그 사이에 이준석 욕하다가 문자가 카메라 찍히고 지지율 떨어지니 해법은 이준석의 복귀를 막는다. 지금 이준석은 살고 싶으면은 이런 식으로 나오면 안 돼. 지금 본인도 알고 있어야 돼. 본인도 이른바 보수 기득권 정당이 완전히 이 파멸당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이거부터 인식을 하고 있어야 돼, 이거를. 그러면서 본인이 거기에 대해서 대안을 제시하고 있어야 돼요. 근데 나 하나 죽이려고 너희 그래? 아니야. 조경태가 이준석 너한테 무슨 원한이 있냐? 조경태가 왜 지금 비대위를 밀어붙이겠어? 너 하나 문제가 아니라 다 죽을 것 같으니까 지금 살아보려는 거거든. 이준석이 일단은 그걸 공감해줘야 된다고. 그걸 공감해주면서 진짜 우리 다 바꾸자. 이러면 큰일 난다. 이런 식으로 나가줘야지 사는데 완전히 지금 또 게임하듯이 지금 지하고 저 반대파 전체하고 1대1 싸움 하듯이 지금 게임을 하듯이 가고 있어요. 이러면은 전체 당에서 이준석에 대한 신뢰는 더 떨어지지. 누가 잘잘못을 떠나서 윤석열 정권 무너지고 당은 무너지고 있는 건 현실이거든. 거기에 대해서 어떤 대안을 내놓느냐가 제일 중요하고 그러려면 이준석이는 자기 당대표 자리는 일단 내놔야 돼요. 나 6개월 뒤에 복귀할 테니까 가만히 있어. 이러고 다니면 이준석이 죽는 거지 뭐. 그리고 그게 이준석의 한계고. 자, 하태경은 당원대로 나면 애초에 비대위 출범이 불가능하다. 그치? 당원대로 나면은 현재 당대표가 있기 때문에 비대위 출범이 안 돼. 당대표가 지금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이준석이를 어떤 식으로 날려야지만 이게 해결되거든. 뭐 좀 날려야지만. 근데 이거 어떻게 날릴 건가? 지금 법적으로 이준석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내면은 비대위 구성부터 다 무효되는 수 있어요. 그리고 오늘 그 김대섭 위원장, 저 이준석계라고 알려져 있는 저랑 같이 뉴스킹하는 친구, 그 친구가 잘 짚었는데 법원이 원래 당내 문제는 안 끼어드는데 유일하게 끼어드는 문제가 당대표 문제다. 그건 왜 그러냐? 당대표가 갖고 있는 도장의 위력 때문에 그러거든요. 모든 당의 결정은 절차와 과정을 개판 쳐도 당대표가 쥐고 있는 도장을 찍어버리면 법원이 잘 개입을 안 하는데 이거는 지금 당대표의 그 권력 문제, 권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는 끼어들 가능성이 있다. 이준석 입장에서 내가 6개월 뒤에 당대표로 이미 확정이 돼 있죠. 확정 100% 돼 있는 거야. 이준석이를 추가 징계하지 않으면은 이준석이는 1월 9일 날 당대표로 확정이 된 사람이야, 이미. 근데 얘네들이 그냥 이준석이를 내쫓고
아무 절차 없이 다른 당대표를 뽑으려고 그래. 그럼 이준석이가 법원에다가 1월 9일 날부터는 내 도장이 없으면 절대 움직일 수가 없는데 이놈들이 막 가간다. 그랬을 때 법원이 만약에 가처분 받아주면 어쩌려고 그래 그러면 이거. 그러면 이거는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고 진짜 공중분해되는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내가 볼 때는 그렇게 될 것 같아 지금 하는 짓 보면은. 애들이 너무 겁을 먹어서 막 가다 보니까 이거 절차대로 가져야 되는데. 그래서 아까 그 서병수 의원이 그 얘기는 잘했는데 법적으로 지금 자동 해임이 안 되기 때문에 이준석에게 탈출구를 마련해 줘야 된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가 하나 제시해 주면은 내가 뭐 너희들이 예뻐서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논리적으로 제시해 주면은 전당대회를 여는데 이준석이를 참여를 시켜. 전당대회에 네가 나와서 한번 재신임 받아봐라. 근데 얘네들이 그걸 못하는 게 난 또 이것도 참 신기해요. 국힘 당대표 적합도 이준석 1위 이 지지율이 이렇게 나와버리니까 이게 또 무서워서 이준석까지 붙지를 못하는 거지 이게. 그리고 안철수? 안철수를 밀어서 이준석을 쳐? 안철수 또 믿을만 하나? 그나마 좀 믿을만한 게 나경원인데 나경원? 이게 자신이 없는 거죠. 제일 좋은 방법은 이준석과 타협을 해서 네가 한번 전당대에 뛰어 들어와라. 그 다음에 전당대에서 이준석을 꺾어야 되는데 이준석을 꺾을 자신이 없는 애들이. 그리고 실제로 이제 이렇게 권력을 잡으려고 하는 김기현, 장제원 이런 애들은 너무 밑바닥이고 권성동, 권영세 이런 놈도 너무 밑바닥이고 이러니까 이준석한테 타협이 안 되는 거죠 이거. 근데 똘똘 뭉쳐서 한번 안철수, 나경원, 그리고 윤석열 떨거지들까지 똘똘 뭉쳐서 이준석과 한번 요걸 단일화시켜서 1대1로 한번 이준석과 붙어서 야, 근데 참 모양새 정말 안 나오지. 모양새 정말 안 나오지 그렇게 하는 거는. 이것도 쉽지 않겠네. 이준석이를 참여시킨다는 게 이준석 지지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지금 적합도가. 그럼 이게 아니면은 뭐겠어요? 이게 아니면 이제 이 방법밖에 없는 거지. 이 방법밖에. 어디지?